안녕하세요. 온라인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교육사역에 어, 학생들의 사교육을 줄여주고 또 코로나로 요즘처럼 어려운 수험생들에게 고3들에게 수능특강 독서 국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는 강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 수능특강 국어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수능특강의 독서 지문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문제 속에서 지문 속에서 요구하는 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 지문을 분석할 때는 제일 먼저 해구형께 이제 일문단의 문제죠. 그죠? 일문단은 가장 중요한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론 부분, 지금 이 가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서론 부분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다라, 그 다음 지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론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핵심이 들어있을 거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할 개념이 있을 거고, 어떤 예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일문단에서 나오는 거죠. 또 이 서론에서는 저자가 이 지문을 쓴 저자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지도에서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 지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융석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융은 분석 신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신체적인 무의식 세계를 설명하려 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의 목적은 뭐죠? 목적이 나왔죠. 여기서 제일 먼저 목적이 나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의 목적은 인간의 신체적인 무의식 세계를 설명하려 했다. 저 결론에 나오면 융의 어떤 겁니까? 그 무의식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갖고 오려는 그 노력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융의 분석 심리학의 핵심이죠. 무의식을 어디로 가져오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로. 그래서 첫 문단에서 융은 지금 현재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야 되니까.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의식은 있다. 그 존재는 꿈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꿈을 꾸죠. 그게 다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는 건강한 삶이란 이러한 내면적 동반적 은밀한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의한 내가 기울이는 것, 그걸 자아 실현이라고 융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무의식의 내면 속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이 자아를 뭐라고 하죠? 여기서는 융은 하나의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의 의식으로 가는데 문지기 역할을 이 자아가 하는 거죠. 그 자아가 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가는 것을 허용도 하지만 막아버리는 역할도 이 자아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면할 때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나오네요. 어떨 때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이 나올까? 문제 인식의 단계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의 분석 심리학의 문제 인식의 단계, 외면할 때, 즉 이 무의식의 세계를 외면해 버릴 때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창안된 분석 심리학 여기 핵심이 나오네요. 핵심에서 다 보여주네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내담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무의식에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진정한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을 돕는다. 그죠? 융의 분석 심리학은 진정한 자기 실현은 뭐다?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게 의식의 세계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첫 문단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융은 인간의 마음을 아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죠. 구분했다. 그는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과 의식은 개인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부분. 이게 의식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의식은 성장한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의식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죠?
무의식에 있었던 것을 의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의식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로 성장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개성화. 개념이 나오죠. 여기서도 개성화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융이 하고자 하는 거 개성화입니다. 그 주장에 따라 의식이 증가하면 개성화도 증가되는데, 그리고 그는 그 의식의 중심에 자아가 존재하는데, 이 자아가 무의식 내용으로 의식으로 가져올 때 판단은 문지기 역할을 한다. 자아 역할을 하는 얘기에서 나오고, 과정이죠. 개성화로 하는 과정이 문지기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한다. 하나의 여기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융은 의식의 중심에 자아가 무의식을 허용하는 단계에서 개성화를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 예, 융의 어떤 생각이죠. 정확한 생각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융은 의식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을 개인 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세분화하였다. 개인 무의식과 뭘로? 집단 무의식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이나 사고나 감정이나 지각 이런 것들 다 개인 무의식이고,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거나 현재 상과 무관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융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심리 갈등은 미해결된 도덕적 문제, 정서적 불쾌감을 주는 생각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없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무의식은 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꿈을 만들어내는 무의식, 이러한 것이 중요한 역할, 경험이나 사고나 감정이나 지각이나 기억이 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집단 무의식인데, 집단 무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개인 무의식, 2번 집단 무의식, 넘버링 할 필요 있죠. 개인 무의식과 달리 차이점이다. 개인 무의식 있고 집단 무의식의 공통점 차이점. 특정한 개인의 경험과 인식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개인의 경험은 개인 무의식으로 들어가니까. 집단이라 하면 그 내용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이라는 의미로 집단 무의식 인간에게 내려온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유사한 생리 구조를 가지며 비슷한 환경 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은 세상에 보편적인 생각으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보편적 인류의 심리적 성향 구조,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통념, 이런 것들을 집단 무의식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융의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과 마찬가지로, 예, 프로이트의 정신을 개선한 게 아니라 프로이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인간의 성숙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인간을 개성하는 반드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죠. 그러나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세계를 속력과 같이 미숙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본다면, 예, 여기서 지금 융은 프로이트에 대해서 개인 무의식을 너무 철저히 비합리적인 걸 요구한다. 비합리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융은 무의식을 개인에게 상을 방향하는 지혜로운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프로이트가 환자의 증상을 과거에 경험한 상처의 결과로 본 반면에 융은 그것을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였다. 그죠? 어떤 환자의 증상을 과거에 경험한 상처로 보는데, 이 상처가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있었던 건데 그걸 충분히 의식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건 단지 상처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다. 어떤 경험이나 지각이나 기억들은 오히려 그게 의식으로 가져옴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이처럼 융은 인간은 과거 경험에 수동적으로 밀려가는 그러한 견해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능동적으로 나가는 대로 파악했다. 그래서 인간은 성욕과 본능적 욕구에 의해 정전감에 밀려가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의식화를 향해 나가는 존재로 파악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융과 프로이트의 생각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무의식의 세계, 신체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크게 이해했고, 이에 기반된 분석적 심리 치료는 내담자와 문제가, 예,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증상 해결을 넘어서 자신의 개성화, 자아 실현까지도 연결될 뿐입니다. 또 그게 이 분석 심리학의 인간 심층 심리의 풍부한 개념과 체계 이론을 통해서 종교, 예술, 문화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지문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아래 이제 우리가 선택 강의에서 실려져 있는 지문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 심리학의 출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다. 그죠? 가에서 그 얘기를 하죠. 과정에서 핵심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온다. 그게 자아실현이다. 그게 하나의 고통적, 무의식에 기교르지 않는 어떤 자아에 대해서 또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오는 것. 의식에 대한 융의 견해를 바탕 개성화가 나오죠. 개성화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거. 융이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차이점을 했습니다. 개인의 무의식은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 지각. 집단 무의식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어떤 통념.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프로이드 정신을 계승한 게 아니죠. 계승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프로이트의 어떤 뭡니까? 생각과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무의식과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생각은 비슷하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어떤 생각은 좀 융하고는 다른 거죠. 무의식을 하나의 어떤 하나의 상처, 어떤 단순한 어떤 인간의 본능적으로 치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의식의 세계로 가져와서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어, 어떤 중요한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던 거죠. 융의 분석 심리학 심리치료를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었으면 그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계속 이 독서 지문 분석이 이어지겠습니다.